박재영의 종목 선정 절대 원칙 37의 저자. 네, 한국투자증권에서 온 거 아니에요. 요새 분위기 너무 안 좋아서 네, 이거 회사 이것도 띄고 왔어요. 네, 띄고 왔습니다. 오늘 너무 신경 쓰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방송을 지금 8년, 9년 차? 횟수로 10년 차인데 좀 많이 단련됐을 거 아니에요, 댓글에. 또 멘탈이 좀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한 3일 동안 계속 어디 나가는 데마다 죽어라 그러니까 제가 3%만 나가는 게 아니고 뭐 매경도 나가고 연합도 나가고 뭐 우리 회사 방송도 하고 하는데 이제 저희 회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우호적이신 분들이거든요. 저희한테 거의 정말 가족처럼 매일 막 소수 정예로 보시는데 그분들마저 한두 실망했다. 그래서 약간 멘탈이 좀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종목 선정 절대 원칙 37의 저자 박재영입니다. 박 작가입니다. 제가 이 책을 왜 썼냐면요. 이거 좀 TMI인데 여기 저희 작은 누나가 와 있어요. 이 책을 왜 썼냐면요. 제가 증권회사에 지금 제가 2005년도에 입사를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물어보겠어요. 보는 사람마다. 주식 뭐 사야 되니? 괜찮은 거 없냐? 사실 저는 종목 추천을 거의 안 하거든요. 안 하는 이유는 제가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제가 영업을 하다가 그만두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영업을 이제 저는 7년 하다가 본사로 넘어왔는데 그 계기가 고객이랑 해서 내가 추천했는데 그 주식이 떨어지고 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떨어졌다 오르고 해야 되는데 그 사이사이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을 이해시키기가. 그 사람도 주식을 잘 알면 뭐 선생님 뭐 이렇게 해서 장기간 뭐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수급이 이래서 이런 거고 뭐 밸류에이션이 괜찮으니까 올라갈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이 너무 저는 좀 괴로워서 영어를 못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올라온 거거든요. 그런데 증권회사에 계속 있는다는 걸 아니까 여러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럼 전 대답을 해줄 수 없죠. 제가 사는 거 저는 뭐 이런 정보 가지고 있는데 그게 해서 사실 오르면 제가 잘해서 오른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본인이 잘 써서 오른 거고 떨어지면 그분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어떻게 하지? 한번 물어봐야 되나?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저도 예전에 이제 사원 대리 때 그 선배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제가 주식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선배들한테 물어보죠. 뭐가 좋아요? 그럼 아침에 저희 이제 영업직들은 회의를 하거든요. 발표를 해요. 선배들이 뭐 이런 거 좋다. 뭐 이때 그러면 그렇구나. 뭐 사요. 막 사죠. 근데 떨어져. 그러면 쪼르르 달려가서 물어볼 수 없잖아요. 선배한테 이거 왜 떨어져요? 그럼 그냥 가지고 있어봐. 팔지도 못해. 왜냐면 그 선배가 좋다 그랬는데 뭐 한 10% 떨어지면 손절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 기준에 10% 떨어지면 손절해야 되는데 그 선배가 뭐가 있으니까 얘기했겠지. 그럼 손절도 못해요. 그럼 타이밍 놓치게 되고 올라도 불안해요. 오르면 왜 불안하냐? 언제 팔아야 되지? 이거 5% 수익 나는데 팔아야 되나? 그것도 선배한테 쪼르륵 가서 대리님 이거 팔아야 돼요? 그것도 혼나거든. 이게 내가 모르지 않고 내 기준이 없으면 절대 이거를 제대로 된 가격에 팔 수도 없고 손절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럼 제가 옆에서 누군가 추천을 해주고 나면 그걸 계속 지금 뭐 이러니까 브리핑하고 내일도 브리핑하고 그럴 수 있으면 괜찮은데 저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어서 그래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누나가 맨날 저한테 물어봐요. 뭐 사야 되냐고. 뭐 사야 되냐고. 다른 거 유튜브 보면서 나 이거 어느 방송에 이거 나와서 이거 샀는데 이거 어떠냐. 내가 어떻게 알아? 알아야죠. 그러니까 일반인들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제가 방송에 나오니까 모든 종목을 다 알 거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그건 약간 좀 오해고 예전에 제가 이제 종목을 이야기하는 방송을 할 때는 종목을 되게 많이 알았는데 저는 요새 그냥 약간 매크로적인 것들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종목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중소형주 시가총액 뭐 1,000억, 2,000억짜리 막 이런 거 그런 거 좀 많이 감이 둔해졌어요. 그래서 얘기를 잘 안 해주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예전에 이제 종목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방법인데 지금 책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장을 마치면 시가총액 1등부터 삼성전자부터 시가총액 1,000억 원대까지 1,000억 원 미만 900억대까지 검색을 해서 차트를 싹 다 돌려봤어요. 매일은 못했고 솔직히 왜냐면 장 마치고 보고서도 써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회식도 가야 되고 하는데 매일은 못했고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그 작업을 했어요. 그걸 왜 하느냐, 어차피 저는 매일 종목을 얘기해야 되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해서 종목을 골라야 되는데 삼성전자하고 현대차하고 포스코하고 뭐하고 하면 한 달 정도 하면 없어요. 그럼 작은 것도 해야 되고 지금 뭐가 좋은지도 알아야 되고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 그러면 한번 싹 다 보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을. 그렇게 해서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종목을 고릅니다. 뭐 저도 나름대로 이제 영업적인 생활 오래 했으니까 차트 보는 것도 알고 뭐 보조지표 이런 거 다 알고 막 그런데 그런 게 사실 유행이 있어요. 제가 신입사원 때는 일목균형표가 그렇게 막 좋다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유행을 탈 때는 사람들이 많이 따라하니까 좋을 수도 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버리면 뭐 신호가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봅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근무했었던 지금은 전업 투자하고 있어요. 저랑 같이 이제 일을 하던, 저한테 이제 주식 조언을 많이 해주던 이제 형님인데 2014년 5년 그때 종목장 확 왔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난리 났었을 때 한번. 그때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회사 그만두고 전업을 하는 그 형님이 신고가 매매 이런 것들, 상따 이런 거 아니고, 그러니까 추세 추종 전략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가가 이제 불 붙어서 쭉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을 많이 매매하는, 사실 이게 일반인들은 못하는 방. 저도 이제 그 당시에는 형님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근데 너무 많이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것과 가치를 구분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좀 비싼 거 사는 게 어렵고. 근데 그때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보고 그 형님이 이런 것도 보고 가치 분석하는 것들을 좀 배우고 나서는 시각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차트를 통해서 보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신고가 그리고 턴어라운드. 뭐 어중이 안 보고 제일 위에 있거나 제일 밑에 있거나 두 가지만 보거든요. 차트를 돌려보면서 두 가지를 보는데 뭐 하나만 그림만 볼게요. 제가 좀 키워놨는데 제가 설정해서 보는 차트입니다. 설정해서 보는 차트인데 여기서 핵심은 저는 딱 두 가지예요. 여기 외국인 순매수랑 기관 순매수, 이거 거래량에 설정해 놓으면 되게 편하거든요. 제가 하루에 차트를 2,000개를 본다고 했잖아요. 2,000개를 보는데 몇 분 걸릴까요? 맞아요. 책을 보셨군요. 1시간 정도 걸려요. 왜냐면 이렇게 장 마치고 4시부터 이렇게 차트를 돌리니까 차트 돌리다가 졸기도 하고 정신 차려. 뭐 1시간 정도 걸리는데 1시간 정도 보려면 사실 이 차트 한 장 가지고 한 종목을 가지고 막 2분 3분 보면 안 되잖아요. 한 2, 3초만 보거든요. 딱 계속 딱딱딱딱 계속 이제 돌려가면서, 그러려면 차트 안에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실 이 종목이 올랐다라고 하면 뭐부터 확인하죠? 수급 누가 사서 올렸나? 그 수급은 뭘 보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수급 화면을 볼 때, 그러니까 외국인이 샀나 기관이 샀나 개인이 샀나 그걸 보기 위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만 여기에다가 설정만 해서 외국인 순매수 누적, 기관 순매수 누적만 넣으면 얘가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올랐네? 수급은 어떻지? 거래량은 뭐 조금 늘어나는 것 같은데 외국인이 사고 있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빨간 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외국인이 사고 있네?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을 한꺼번에 볼 수 있고, 뭐 정고점 넣으면 이게 봉차트야 뭐 그냥 보는 거고. 그래서 책에 써놨지만 이 차트는 좀 심플하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여기에 막
보조지표가 막 들어가 스토캐스틱이 있고 일목균형표가 있고 막 선이 이렇게 많으면 헷갈려서 이렇게 모든 보조지표들이 한 방향을 가르치고 있진 않거든요. 근데 두 개가 충돌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판단을 해야 돼.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그러면 2000개를 다 못 돌려봐요. 차트를 보는 이유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차트를 보는 거거든요. 차트를 종목을 고르기 위해서 보는 건 아닙니다. 제가 2000개의 종목을 다 분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차트를 2000개를 다 보고 그 중에 1900개를 추려내는 겁니다. 내가 사지도 않을 거를 왜 분석하고 앉았어요? 1900개를 추려내고 100개 중에 진짜 괜찮은 것들, 이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것들을 또 매제 가치를 분석을 해보겠죠. 그건 뒤에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심플하게 만들어 놓고 저는 요거는 보시면 알 거예요. 이제 시가총액 순으로 이런 화면이 있어요. 시가총액 상위라는 화면이 있거든요. 이 화면을 HT에서 다음 누르면 이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 될 때까지 조회를 합니다. 다음을 눌러요. 그 다음에 연속 조회를 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이게 내비게이션 바가 여기 떠요. 이렇게 하면 커서만 누르면 이 차트를 옆에 띄워놓으면 차트가 자동적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커서만 딱딱딱딱 누르면서 커서 2000번만 누르면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이 다 검색이 돼요. 그래서 이걸 하면 또 좋은 게 뭐냐면 저는 메모를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신고가 밑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거 오른쪽에 노트 반 접어서 되게 원시적이죠. 근데 한번 써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대요. 노가다 하는 것도 중요하대요. 그렇게 해서 신고가가 막 이렇게 신고가 있는 종목들을 잘 보면 업종이 보여요. 어느 업종에서 신고가가 많이 나오더라. 그러면 그게 주도주예요. 주도주에서만 매매해도 승률을 굉장히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매일 하고요. 그래서 저는 신고가를 제일 좋아하는데 차트 중에 그럼 지금은 이제 매매할 게 없겠죠. 신고가 가는 게 별로 없으니까. 신고가 가는 게 많을 때 매매를 한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장이 좋다는 얘기예요. 장이 좋을 때 매매해야지. 지금처럼 장이 안 좋을 때 나 기어이 내가 수익 내보겠다고 꾸역꾸역 들어간다고 뭐가 될까요? 개인의 좋은 점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다는 겁니다. 매매를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다는 게 개인의 장점이에요. 기관은 절대 못하거든요. 너무 많이 물려주시니까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너무 많이 물려있다고 내가 뭐라도 해야 되는데 안 좋을 때 무리하게 되거든요. 사실 요새 같은 장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자동차 3일 오르고 뭐 이틀 빠지고 그 다음에 뭐 3일 오르고 그거 어떻게 예측해요? 제가 방송을 하지만 그걸 어떻게 예측해요? 그냥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괜히 이거 오른 거 사볼까? 샀다가 떨어지고 그럼 어떻게 하지? 떨어지면 손절하라는데 손절하고 그러면 다음날 오르고 지금 이런 시장이거든요. 굳이 제가 이제 현금 비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최근에 하는데 현금 비중이 없으면 불안해서 뭔가 무리를 하게 됩니다. 뭐 지금 이제 시장이 어떻게 지금 뭐 이제 반등이 시작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연준이 금리 올리고 긴축하는데 무슨 반등이 그렇게 세게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반등 와도 3,300 다시 갈까요? 단기간에? 못 간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내가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놔도 내가 지금 100% 주식 가지고 있는데 한 20% 줄여서 내일 반등 나오면 어떡하지? 근데 20%뿐이 안 되잖아요. 20% 정도 현금 갖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뭐 그렇다고 주식을 다 팔면 안 되고 저는 주식쟁이라서 주식을 다 파는 거는 좀 반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신고가의 장점이 굉장히 많다. 일단 시간이 15분 지난 거죠? 저는 8시에 끝나는데. 제가 보는 거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전고점을 넘는지.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이게 LG이노텍인데 24만 5천 원이에요.
이 24만 5천 원 24만 5천 원에 물린 사람들은 기분이 어떨까요? 짜증나죠. 죽고 싶겠죠. 네. 와, 내가 지금 최고가에 물린. 어떤 사람은 자랑스럽기까지 해요. 야, 역시 내가 고점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리고 떨어져요. 뭐 올라오죠? 여기서 한번 도전했다가 또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할 사람이 많아 기다려요. 뭐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이를 갈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오기만 해봐라. 내가 다 판다. 그리고 주식 절대 안 한다. 그리고 또 하죠. 그러면 또 여기서 또 물린 사람들이 막 파니까 매물이 쏟아지면서 떨어져요. 다시 올라와요. 여기서는 좀 보면 첫 번째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도가 나오고, 두 번째는 잘 안 보이시지만 거래량이 꽤 많이 늘었어요. 여기서 전일 거래량보다 두세 배씩 막 늘어나는 그런 거래량이 나오고 있어요. 세 번째는 외국인이 빨간 선이 계속 떨어지죠? 외국인이 계속 파는데 더 이상 팔진 않아요. 더 이상 안 팔죠? 네 번째는 기관이 매수하기 시작했어요. 수급, 거래량, 전고점 돌파? 이런 것들이 이제 맞아떨어지면 여기서 한번 트라이 해보는 거예요. 너무 비싸지 않아요? 그럼 기관은 바보입니까? 기관이 바보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대량 매매를 일으키는 사람, 누군가 되게 많이 사서 올라간다는 뜻인데 돈이 되게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산다는 게 아무 생각 없이 살까요? 아니요. 나보다 멍청할까요? 그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근데 요즘은 기관도 그 다음날 팔더라고요. 그 바보들. 나쁜 놈들. 기간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기관이 샀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라 누군가 굉장히 많이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 비싼 가격에 왜 저렇게 많이 살까? 그러면 누군가가 모르는 사람이 옆에 그 마트에서 뭔가를 엄청 막 쓸어 담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저거 뭐지? 이제 이거 세일해요? 그럼 막 쫓아가서 물어보잖아요. 물어볼 필요는 있다는, 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모른 척하고 누가 막 카트에 막 이거 막 뭘 엄청 담아서 가는데 여러 사람이 뭐지? 궁금하면 물어볼 필요는 있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됐다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남들이 뭔가를 막 뭐 그렇다고 막 휩쓸려가지고 누가 하면 막 무조건 사고 그런 건 아니에요. 뒤에 이제 내재 가치를 한번 좀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신고가를 좋아합니다.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어요. 신고가를 분석을 해보면 업종이 보이고, 신고가가 많이 속출하는 그 시장은 상승 시장이고, 그런 데서 그러니까 주도업종 상승장에서 주도업종을 잡으면 승률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못 살 건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밸류에이션을 봐야 돼요. 가치를 봐야 돼요. 가격과 가치는 구분하자,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격이 높다고 주식을 못 산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10,000원짜리가 10만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2만원 가야 됩니다. 그 다음 3만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4만원 가야 되고. 이게 요 가격을 넘지 못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배거?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고가라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저는 신고가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턴어라운드는 사실 중요도로 보면 신고가가 7이고 턴어라운드가 3이에요. 제 그 기준으로는.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왜냐하면 턴어라운드에는 귀신들이 너무 많아. 물려있는 귀신들이 너무 많아요. 뭐 좀 올라오려 그러면 팔고, 올라오려 그러면 팔고. 자, 보시면 이게 덴티움인데 이게 10만원에서 떨어졌을 거예요. 10만원에서 떨어졌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뭐 주식 용어로는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10만원에서 물린 사람들이 조금 올라오면 팔고, 10만원에서 물린 사람들이 10만원에만 보유단가가 10만원일까요? 아니죠. 10만원에서 물리면 9만원에도 한번 사보고, 8만원에도 사보고, 7만원에도 사보고, 6만원에도 사봅니다. 계속 보유단가 낮추면서 물 타고 귀신 돼 있죠. 그러다가 올라오면 나 6만원대에 한 200주 산 거인데 그거 좀 팔까? 팔면 또 떨어져. 또 올라오면 떨어져. 올라오면 떨어지고 합니다. 그래서 턴어라운드는 핵심은 바닥에서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야 내가 10만 원에 샀는데 3만 원을 사가지고 뭐 3배 먹어야지.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적어도 낙폭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린 다음에 제가 왜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에 쳐놨냐면 대량 거래가 터지기 시작해요. 여러 번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대량 거래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 기관 외국인 뭐 수급도 외국인 수급도 괜찮아지고 여기 뭐냐면 여기서는 왜 안 되냐? 올랐다 떨어진 이유, 올랐다 떨어진 이유, 올랐다 떨어진 이유. 저는 장기 이동평균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평균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 뭐 이런 거 정배열일 때 사라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여기서는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이 되는 것 같지만 장기 이동평균선은 아직 우하향하고 있어요. 이게 하향을 멈춘 다음에 요 회색선 251선이거든요. 이 회색선이 멈추고 난 다음에 거래가 터지고 진정한 정배열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추세를 만드는 것들. 그러니까 장기 그 턴어라운드 하는 주식들은요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우리가 그 바라는 V자형 반등 없습니다. V자형 반등은 작전하는 애들. 작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괜히 뛰어드실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턴어라운드의 핵심은 오랜 기간 그러니까 바닥에서 오랜 기간 동안 거쳐서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온 그런 종목들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다. 왜냐? 위에서 물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요. 자, 여기서 산 사람들은 불안하겠죠. 그쵸? 내가 최고가에 샀으니까. 그런데 25만 원, 6만 원이 되는 순간 이 LG이노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해피합니다. 물린 사람들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식을 10명이 가지고 있는데 9명이 물려있다. 그 종목은 올라갈 때마다 굉장히 이 불안한 심리 때문에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 수익이 나고 있으면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손실 나고 있는 것보다 덜 불안해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주식은 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편을 생각을 해야 돼요. 상대편을. 얘가 왜 팔지? 얘가 왜 살까? 내가 주식 팔 때 있잖아요. 뭐 주식 갖고 있다가 좀 실증 나서 팔아볼까? 막 이렇게 막 만주를 걸어놨는데 누가 만주를 그냥 확 사가 버렸어. 이거 뭐지? 뭔가 좋은 일이 있나? 내가 만주를 저 밑에 걸어놨는데 누가 퍽 해서 팔아버렸어. 뭐지? 악재가 있나? 악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악재가 있는 걸 내가 사진 거예요. 산 게 아니라. 그래서 신고가를 가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모두 다 행복하다라는 거. 그게 굉장히 투자에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만 하잖아요. 내가 분석해서 내가 이렇게. 남의 생각을 하니까 파는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팔지? 왜 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저는 투자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하나 질문을 네. 네. 신고가 돌파하려고 했을 때 네. 신고가를 돌파한다 이랬을 네. 때 아까 LG이노텍 같은 경우도 보면은 첫 번째 그 신고가 한 다음에 두 번째 신고가 나오고 그런 경우에 이제 매물이 많이 쌓여가지고 못 뚫고 그냥 다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많습니다. 네. 네. 많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손절해야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돌파한다고 무조건 답이 나오면 얼마나 쉽고 재밌고 누구나 하겠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이게 진짜 돌파인지 가짜 돌파인지 여러 번 해보셔야 알아요. 내가 한 번에 박재영이 신고가 돌파하는 거 간다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여러 번 해보면 아나요? 여러 번 해보면 알죠. 박재영 네. 아나요? 저희가 여러 번 해봤냐고요? 아니 아시냐고요 보면. 저는 대충 좀 알 것 같은데. 제가 물어보면 왜 안 알려주세요?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죠. 이게 100% 올라간다 이게 아니라 감이 오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그런 느낌 같은 느낌, 그런 것들이 늘어나죠. 그리고 무조건 사볼 필요는 없잖아요. 매일매일 하다 보면 이렇게 내가 했는데 다음날 얘가 돌파해서 뚫고 올라가네. 며칠 전 거 노트 찾아보면 걔가 또 있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기록해 나가다 보면
실력이 늘어납니다. 이거를 내가 한 번 해서 와 이게 신고가 돌파 찾아냈어. 이거는 절대 안 되거든요. 저는 이거를 지금 몇 년째 해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뭐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일주일에 3번, 적게는 2번, 1년 정도 하시면 감을 잡으실 것 같아요. 감을 잡으실 거. 물론 안 사도 돼요. 뭐 저도 사실 신고가가 10개 나오면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 뭐 한두 개 산다거나 뭐 그러거든요. 다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추적은 해보면 아 뭐 이런 거 뭐가 좋다 감이 오겠죠. 막 이렇게 완벽하게 뭐 거래도 터지고 뭐 이렇게 이게 적산병이라고 하잖아요. 장대 양보고 3개 팍팍팍 나오는 뭐 추세도 굉장히 좋고 거래량 뭐 기관 수급도 좋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복되는 게 정말 진짜 베개가 걸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을걸요? 힘드시겠죠. 다 일 마치고 집에 가가지고 피곤하시잖아요. 피곤할 때 차트 돌려야 되는데 저도 피곤할 때 차트 돌리다 보면 꾸벅꾸벅 졸기도 해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좀 늡니다.